이 드라큘라라는 사람은요, 실존 인물이에요. 원래 이름은 블러드 제페슈예요. 제페슈가 뭐냐면 아까 영화에서 나왔지. 꼬챙이야, 꼬챙이. 무슨 말인지 얘가? 그러니까 1400년대 중반에 유럽에서 가장 힘센 나라는 어디였냐면, 고은이 혹시 들어봤니? 오스만 투르크라고? 들어봤어요? 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의 어떤 나라일 것 같아? 티르키예요, 티르키. 이름이 바뀌어서 티르키예라고 하는데 옛날 이름은 터키. 그쵸?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때 유럽에서는 제일 힘센 나라였어.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이렇게 커다란 땅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여기 조그만하게 붙어있던 나라가 바로 뭐였냐면 왈라키아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왈라키아 공국? 왈라키아가 오늘날의 어떤 나라냐면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라는 나라는 들어봤죠? 이 공국이라는 건 무슨 나라냐면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블라드 제페슈야. 왜 블라드 제페슈냐면 요만한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터키가 유럽으로 이렇게, 여기가 유럽이니까 유럽으로 쳐들어가려면 어딜 지나가야 돼? 여길 지나가야 되지. 그러니까 이 코딱지만한 나라 밀어버리고 싶겠지. 터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블라드 제페슈라는 공작이 터키를 너무 잘 막아내는 거야. 근데 당연히 어떤 나라가 더 힘이 셌겠어? 나라 크기 차이만 봐도. 터키가 훨씬 더, 오스만 투르크가 힘이 셌겠죠. 그래서 이 블라드 제페슈라는 사람이 뭐였던 거야? 공작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쳐들어오니까 자기 나라의 외국 군대가 쳐들었으니까 싸워야 되겠지. 말도 안 되게 이 사람 군대가 약했겠죠. 훨씬 더 약했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느냐? 공포 전술을 써요. 그 공포 전술이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전투에서 이기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잡은 포로들을 꼬챙이에 꽂아두는 거야. 적군이 지나가는 길에. 근데 어떻게 꽂아놓냐면 꼬챙이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사람 몸을 이렇게 S자로 해갖고 항문 똥구녕 있는 데부터 입으로 해갖고 꼬챙이를 이렇게 찔러갖고 세워두는 거야. 아까 영화에서 잠깐 나왔지. 근데 이게 잘 찌르면요, 사람이 3에서 4일 동안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소리 계속 지르는 거 아프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주변에 하고 얘가 피 질질질 흘리고 있으면은 군대가 왔다가 이걸 볼 거 아니야. 적군이. 그럼 무슨 생각을 들겠어? 와, 우리도 이 사람한테 개겼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마치 용 같은 놈이다. 그쵸? 그래서 용이 드라곤이잖아. 근데 그 드라곤이 루마니아 말로는 드라쿨인가 봐. 근데 이 사람이 이 별명이 마음에 들었대. 그래갖고 자기가 공문서에 사인할 때마다 항상 드라쿨이라고 사인을 했대. 그래서 이 사람이 드라큘라가 됐어.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뭐냐면 포로들이 이렇게 꼬챙이에 꽂혀갖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보통 사람 정신으로 할 짓은 아니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고은이 가족끼리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 미디움 레어 있고 그러잖아. 레어는 거의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 일부러 레어를 막 썰어서 먹어. 그리고 빨간색 포도주를 막 옆으로 이렇게 흘리면서 마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 어떻게 보이겠어? 더 무서워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워 보이는 정책을 써서 실제로 자기 나라를 꽤나 오래, 결국엔 지긴 졌는데 꽤나 오랫동안 지켜냈어.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순신 같은 존재야. 우리가 일본군을 막아냈듯이 터키군을 막아낸 이순신 같은 존재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브람 스토커라는 사람이에요. 드라큘라 소설 지금 준 그 책 있죠? 그걸 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갖고 얘를 뭐로 만들어버려? 처음에는 노스페라투라고 했대요. 이 노스페라투가 피 빠는 자라는 뜻이래.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정착이 되면서 뱀파이어라는 이름이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의 흡혈귀 소설을 이 사람이 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읽을 부분은 챕터 2인데 아까 그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제목이 조나단 하커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갓 변호사가 된 사람이야. 근데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부동산 업무도 같이 하나 봐. 드라큘라가 영국에 자기 땅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가려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뭐 한 거야? 이 조나단 하커라는 사람을 자기한테 불러갖고 그 영국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서류를 쓰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유럽 지도인데 고은아. 런던은 어디냐면 요쯤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터키라고 보이세요? 글씨가 흐릿하긴 하지만 루마니아는 여기 있는 나라야. 그러면 여기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지. 굉장히 멀죠.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인데 지금 얘는 그러면 조나단 하커는 어디서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지? 서쪽에서 동쪽이죠. 이때 서쪽에 있는 나라는 영국, 프랑스, 독일이야. 어떤 나라들이야? 잘 사는 나라. 문명국이지. 고은이 이해가나? 동쪽에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한국, 아랍. 다 어떤 나라들이야? 지금 기준 말고 그 옛날 기준으로 하면 못 살고 찌질하고 뭔가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은 동네들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동양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런 생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은이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래요. 들어봤습니까? 이 오리엔탈리즘이 읽다 보면 곳곳에 나와요. 됐나?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 배경을 놓고 이제 첫 장을 읽어 나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됐어요? 자, 첫 줄부터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5 May I must have been asleep. must have pp. 이거 가정법 표현이었죠. 무슨 뜻이었지? 뭐뭐 였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합니다. 자, 조나단 하커라는 사람이 이걸 첫 부분을 이끌어가는 이 소설 작품 첫 부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쵸? 이 사람이 일기를 씁니다. 그 일기가 이 소설의 내용이야. 무슨 말인지 얘가 5월 5일. 그쵸? 잼민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 그쵸? I must have been asleep. 무슨 뜻일까, 그러면? 나는 잠들었었으면 틀림없다.
이런 뜻이죠. be asleep, fall asleep 같은 표현 be 혹은 fall asleep 잠들다. 그러니까 5월 5일 나는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for certainly 무슨 뜻이에요? for certainly 하게 되면 확실히. If I had been, I must have noticed. 잠깐만. 이게 한지 꽤 돼갖고 우리 고은이가 또 까먹었으려나?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 밑줄 치는 이 부분, 요런 모양을 뭐라고 그랬지? 어딜 보고 판단하시면 되냐면 요거 보고 판단하면 돼. had been, must have, pp 이거 뭐지? 이런 모양 뭐라고 그랬지? 그렇지. 가정법 대가고. 다시 한번 이건 뭐다? 가정법 대가고다. 가정법 대가고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의 반대에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된다.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if, 주어, had, pp, 블라블라, 기타 등등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플러스 pp다. 공식 오케이 됐나? 근데 이때 if절이 없어도 조건을 만족하면 가정법이었지. 가정법 조건은 뭐였지? 가정법 조건은 어떻게 됐었나? 시제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낫은 있으면 없애주고 없으면 만들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If I had been there, I could have heard the news. 뉴스는 뭐예요? 소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고은이 오케이? 됐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었잖아. 직설법으로 바꾸면 if는 뭐가 된다고 했지? as 주어는 불변 동사는 대각어니까 원래대로 돌리면 뭐가 돼야 돼? 그렇지. was. 근데 not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만들어줘야 되겠지. not there. 내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주어는 불변.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뒤에 not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나는 그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이게 가정법 대각어. 앞으로 조나단 하커의 일기에서 가정법 대각어가 밥 먹듯이 나옵니다. 됐나? 그래서 다시 볼게.
5월 5일 나는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왜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을 했을까? 아까 이 사람 런던에서 거기 트란실바니아 그러니까 루마니아 있는 데까지 이동하는 장면에서 어땠지? 기차 타고 마차 타고 갔지? 근데 기차 타고 마차 타고 막 그렇게 길을 가는 도중에 날이 맑았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공포소설이고 귀신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한참 음심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달려오면서 봤던 장면들이 내가 문명세계인 런던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걸 봤는데 아마 꿈이었을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5월 5일 I must have been asleep. 무슨 뜻? 나는 잠들었음에 틀림없다. For certainly, 확실히 if I had been fully awake, be awake 무슨 뜻이죠? 그렇지. be awake 하게 되면 깨어있는 각성한 상태의 이런 뜻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fully라는 말은 perfectly예요. fully라는 말은 perfectly의 의미다. 내가 완벽하게 깨어 있었다면 여기까지 끊고 I must는 과거형도 must예요. I must have noticed. 나는 아까 must have pp는 뭐였어? 뭐뭐였음에 틀림없었다 했잖아. 내가 접근하는 것에 여기서 notice가 굉장히 짜증나는 단어. 왜? 뜻이 많다. notice가 굉장히 짜증나는 단어. 왜? 뜻이 많다. 의미가 많으면 우리 as가 그랬잖아? 짜증이 나죠? notice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의미 눈치채다. notice가 첫 번째 의미로서는 눈치채다. 그래서 그때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다? 주목하다. 이때도 동사. 세 번째 의미는 통보하다. 이때도 동사. 네 번째 의미는 통보. 이때는 명사. 됐나? 그러면 이때 noticed는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주목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럼 뭐예요? 나는 접근하는 것에 주목했었음에 틀림없다. Such a remarkable place. remarkable place라고 하면 사람이 가서 구경거리가 있는 동네.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렸는데 이 나름 대학생 고은이를 묘사한 거야. 대학생 고은이가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콜로세움을 본 거야.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몇만 석이 들어올 수 있던 콜로세움을 딱 본 거야. 그럼 이 콜로세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와 하겠죠. 그렇게 우와하는 장소들, remarkable place, 눈여겨볼 만한 장소들. 우와할 만한 장소들, 눈여겨볼 만한 장소들. 그래서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장소에 대해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었으면 틀림없다. 내가 자고 있느라 못 봤다 이런 얘기죠. 볼만할 거를.
in the gloom, the courtyard, in the gloom. gloom이라는 말은 우울함 이런 뜻이에요. 이거 지금 공포소설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에 있어서 흐르는 분위기가 우울하고 음산한 거죠. 생기발랄하고 재밌고 하하호호 이거 아니지. 그러한 우음 속에서 더 코트야드, 코트야드는 뒤뜰. 근데 뭐 여기서 뒤뜰이라기보다는 기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각 집들의 그 뜰, 마당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집들의 뜰, 마당이 루프트 오브, 루프트 오브 considerable, considerable은 여기서 상당한, 대단한, 상당한, 대단한 크기로 보였다. 됐습니까? 그리고 as가 나왔어요. 아, 이 개짜증나는 애증의 as. 그쵸? 뜻이 9개나 되고. 근데 그 뜻 9개 중에 몇 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 쓰이잖아. 그러니까 개빡치죠. 그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선생님이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다 쓰이니까 정리해야 돼. as는 전치사와 접속사로 나눠서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명사. 접속사 뒤에는 뭐가 옵니까? 주어, 동사. 혹은 줄이면 동사원형의 ing인데 줄였을 때 동사원형의 ing가 붙은 형태를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두 번째 뭐뭐같이, 세 번째 뭐뭐로서, 네 번째 뭐뭐만큼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됐나? 접속사로서 쓰이면 첫 번째 뭐뭐 할 때, 그때는 누구랑 같은 뜻? when 하고 같은 뜻.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when 하고 같은 뜻. 두 번째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나타낼 때는 누구랑 같은 뜻? because, since, now that 같은 뜻. 됐습니까? 세 번째는 뭐뭐 하는 동안,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뭐랑 같다? while 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while 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같다. 네 번째는 뭐뭐 함에 따라, 이때는 같은 의미의 연결어 말고 예문 하나 기억하두라고 그랬죠. 그게 뭐였지? as time goes by. as time goes by 하게 되면 무슨 뜻이었어? 우리 그때 노래도 들었는데 남자애가 여자애가 둘이 사귀다가 남자애가 이 개놈의 새끼가 응? 여자애를 사귀다가 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원래 사귀던 여자를 버리고 툭 가버렸어. 그래갖고 이 여자애가 저 도그 베이비 같은 새끼 저거 상종 못한 인간이었네 라고 빠이빠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나. 그러면 뭐 할까? 찔찔 짜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as time goes by 였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노래도 들었어. 고은아. 고은이 이해 갑니까? 다섯 번째. 얼마나 뭐뭐든지 간에 이런 뜻으로도 써요. 그리고 얘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출
내신 시험 기출이에요. 기출은 기출인데 무슨 시험 기출? 내신 기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뭐뭐든지 간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이때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형용사나 앞에 부사나 같은 것들이 나오고 as 나오고 주어, 동사,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 있는 as는 도로 교체할 수 있어요. 앞에 as는 써주기도 하고 안 써주기도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총 as는 몇 가지의 의미? 9가지의 의미를 가졌더라. 고니 오케이? 됐나?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as는 바로 방금 얘기했던 뭐뭐함에 따라 이런 뜻이에요. 뭐뭐함에 따라 several dark ways 몇몇 several 하게 되면 몇몇의 dark ways 어두운 길들이 red는 이끌어가다 어디로? 그것으로부터 on the great round arch great round arch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판서를 많이 했어? 왜 옛날 그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문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쌓아서 만드는 거 아세요? 여기 이제 이 사이로 뭡니까? 사람이 통과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치라는 건 요렇게 생긴 걸 아치라고 해요. 근데 이런 아치들을 통과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보세요. 그 밑으로 커다란 아치, 둥그런 아치 밑으로 통과했는데 이 perhaps 그것은 아마도 그쵸? seemed 여기서 seem은 무슨 동사지? seem 같은 동사를 우리 무슨 동사라고 그랬지? seem 같은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했어요. seem 같은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했어요. 잠깐만 감각동사는 우리나라 말로 센소리 버브. 우리나라 말로 보다 센소리 버브. 감각동사는 일종의 불완전 자동사이다. 우리 불완전 자동사 배웠지? 고나? 불완전 자동사 뒤에 뭐 와야 돼? 우와, 그렇지. 오, 잘했어. 그 부호 뭐로 온다? 형용사. 명사는 앞에 like 달고 나온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뭐뭐처럼 뭐뭐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감각동사다. 됐나? 그러면 it seemed bigger. 뭐겠니? 고나. seem은 뭐뭐처럼 보이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뜻이야 이거? It seemed bigger. 그렇지. 그것은 더 크게 보였다. 그것은 더 크게 보였다. 그러면 it seemed stranger 하게 되면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그것은 어떻게 보였다? 더 이상하게 보였다. 이런 의미겠죠? 고니 오케이? 됐나?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It seemed bigger. 훨씬 더 커 보였다 이런 얘기지. 뭐보다?
it really 그것이 여기서 the는 뭐뭐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the는 뭐뭐보다 그것이 실제로 really 실제로는 다른 말로 actually랑 같은 뜻이겠지.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더 커 보였다 이런 얘기지. 이게 뭘까? 뭘 의미할까? 이게 원래 그랬던 것보다 더 커 보였다는 건 무슨 의미야? 이거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는데 사람이 겁을 먹으면 벌레 새끼도 소뚜껑만해 보인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이 있거든. 사람이 겁을 먹으면 그쵸? 지금 밖에 어두워졌잖아. 고은이가 여기는 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은이가 산에 이렇게 가다가 부엉이가 나무에 앉아있는 걸 봤어. 부엉이랑 고은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아무리 고은이가 여자이고 여중생이 불가하다지만 부엉이한테 쳐맞아 죽을 일은 없지 않을 거 아니냐. 물론 뭐 뉴스 보니까 요즘 흉흉해갖고 뭐 어디? 저기 청남? 아닌데? 연수도? 어디였다고 하나? 뭐 여자 다리가 발견됐다며. 그거 지금 막 그게 여중생이냐 여고생이냐 아니면 일반 여자냐 지금 수사가 난항이라는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 설마 아무리 고은이가 새가 크긴 해도 요만한 새인데 그 새랑 싸워갖고 고은이가 맘먹고 싸우면 그냥 오지마 펀치만 날라도 얘 맞아 뒤져요. 근데 막상 만나면 어때? 무섭죠. 왜 무서워? 걔가 이따시만해 보이지? 이따시만해? 아니 또 이만한 부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이 아침은 같은 거는 영국에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근데 낯선 동네에 지금 기차 타고 쭉 가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낯선 동네 기차 타고 쭉 가다가 봤는데 이 무서운 동네 왔는데 내가 잘 모르는 어딘가에 왔는데 겁을 먹다 보니 아침은도 어때 보이는 거야?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I have not yet been able to see it by daylight. daylight는 새벽 어스름. 여기서 daylight라는 의미는 새벽 어스름. 나는 그것을, 그쵸? 나는 아직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뭐 한 거야? 기차 안에서 밤새 자다가 새벽 돼서 어느 아치를 지나는데 와, 영국에 있는 것보다 큰데? 실제로 큰 거야? 안 큰 거야? 안 큰 건데 얘는 지금 이상한 동네 와서 뭐 한 거야? 겁먹은 거죠. 고은이 오케이? 됐나? when이니까 뭐야? 시간 표현의 접속사 t죠? 더 칼레체 이런 단어는 안 외워도 돼요. 칼레체는 뭐 세관원 같은 겁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통과하니까 세관원이 있겠죠? 세관원이 stopped 세웠을 때 더 드라이버 이 드라이버는 뭐겠습니까? 어떤 운전사겠어? 그 시대엔 자동차가 아니니까 마차 운전 마부는 jumped down 뛰어내렸다. 그리고 hold out his hand to assist. 자, 잠깐만. held out이라는 말은 꺼내다. 뭘 꺼내다? his hand. 그의 손을 꺼냈습니다. to assist me. assist 무슨 뜻? 요즘에 축구할 때 맨날 나오잖아. 도움, 돕다. 어시스트. 돕다. 이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 중에서도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다. 무슨 뜻?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Again, 또다시 I could not but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적어두시고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cannot help 동사 원형 ing 무슨 뜻?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노티스가 또 나왔네. 노티스는 뭐다? 눈치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나는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그의 프로디지우스는 뭐예요? 천재적인 엄청난 스트렝스는 뭐지? 파워예요. 파워, 힘. 나는 그의 엄청난 힘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고은아, 읽으면서 눈치채야 돼. 나는 그의 엄청난 힘을, 괴물 같은 힘을, 천재 같은 힘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조나단 하커는 그 땅을 팔기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어? 백작이 있는 루마니아로 가고 있잖아. 트란실바니아로. 그런데 마차가 세관이 내리세요! 하니까 번쩍 뛰어내리는 거야. 보통 저런 높이서 뛰어내리기는 힘든데 하는 높이서 번쩍 뛰어내리더니 뭐예요? 나를 도와주겠다고 손을 빡 내밀었는데 손의 힘이 엄청나. 이 마부가 사실은 누구였을까? 이 사람 드라큘라야. 네? 이 사람 드라큘라라서 자기 손님이 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데려오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장면 어디 있었냐면 우리 영화로 본 것 중에 마치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지를 썼지. 근데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읽으며 동쪽으로 며칠을 달려간 것. 드디어 도착했나 싶었더니 마차에서 내린 곳에 아무것도 없고 왠지 모르게 시내의 가을이 비어지고 급히 떠나는 사람들. 늦때까지 나타난 분위기 한참 공포스러워지는 저 마부가 누굴까? 이제 다행히 다른 마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팔뚝 봐. 누구의 팔이겠어? 백작의 팔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겠죠. 왜? 변호사가 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둔감할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his hand, 그의 손은 actually 실제로 seem like, 역시 seem이니까 무슨 동사? 감각동사 like가 온 거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steel bites. steel은 뭐야? steel. 철 같은 bice는 덕성. 성격. 뭐 이런 뜻이야. 철 같은 성격처럼 보였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손이 막 철로 만든 것 같아 보였다. 이런 얘기지. 됐나? 이 that은 어떤 that?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지. 주격 관계대명사. could have pp. could have pp다. 그러면 역시 얘도 뭐예요? 조동사 과거에다가 뭘 붙인 거야? have에다가 pp를 붙인 거죠. 그럼 이거 뭐예요? 역시 가정법 대각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것은 내
팔을 여기서 마이는 나의 팔이겠죠? 크로시트가 뭡니까? 크로시트. 으깨버렸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선택했더라면 여기서 선택했다는 건 뭐야? 내가 그의 손을 잡기로 선택을 했다면 내가 그의 손을 잡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는 내 손을 어떻게 쓸 것이다? 아주 으스러뜨렸을 것이다. 아까 우리 영화 속 장면에서 봤죠? 손이 이따시만 하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이 백작이 우리 집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음식 대접도 하고 근데 보면 손바닥에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은 손바닥에 털이 있다는 건 사람이 아닌 존재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됐어요?